지난 시간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과거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불황이 찾아왔고, 아베 총리가 집권하면서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양적 완화로 엔저를 이끌어내면서 다시 일본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부동산의 폭락 이유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플라자 합의 이후 왜 일본 부동산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전성기를 내달리던 일본의 핵심 키워드가 있죠. 토요타, 소니, 캐논, 파나소닉은 일본이 제조업 대국임을 증명하는 막강한 기업 파워였습니다. 향간에는 히타치, 소니가 인텔이나 IBM을 인수할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는 전 세계에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넘쳐났었습니다. 1980년대 초 6,000대에 머물러 있던 니케이 지수는 80년대 말 39,000포인트에 가까이 갔고, 6대 대도시권 상업지 가격은 80년대 초 대비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인 91년까지 무려 5배나 급등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 공습으로 일본은 미국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큰 상처를 주었죠. 전쟁은 히로시마 원폭 공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지 50년도 안 되었지만 일본은 무서운 속도로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였고, 차량, 철강, 전자제품에서 미국 시장을 잠식하게 됩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대일 무역 적자가 발생하자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가치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 직전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240엔 정도였으나 합의 3개월 후 200엔대로 20% 상승, 3년 후에는 130엔대로 85% 절상, 2배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엔고 현상은 일본의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 1년 후 1986년 엔고 불황이 닥치게 되는데, 86년 7월 1달러당 160엔대에 접어들자 기업, 정부, 정치권, 언론에서는 일본 은행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도 일본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미국 제품을 수입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게 되는데요. 결국 일본 은행은 시장의 요구대로 86년 1월부터 87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금리를 5%에서 2.5%까지 인하하게 됩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일본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85년부터 87년까지 6조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풀게 됩니다. 결국 엔고 현상에 대처한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일본 경제는 87년부터 회복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 풀린 이 막대한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입니다. 기업들이 보유한 땅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한 기업의 평가 가치가 높아지니 일본 기업들은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고, 결국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은 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값이 오르니 은행이 일반인들에게 LTV 120%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부동산 사는 것을 적극 장려하던 시기였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부터 거품이 꺼지는 1989년 말까지 4년 동안 니케이 지수는 3배, 85년부터 91년까지 6년 동안 대도시 지가는 3배가 상승하게 됩니다. 완전 비이상적인 형태였죠. 결국 일본 정부는 비이상적인 부동산 버블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출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버블을 꺼트린 원인이 일본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데요. 국제결제은행이 1988년 바젤 합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1992년까지 총 위험자산의 최소 8%를 자본금으로 유지하라는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BIS라고 불리는 자기자본 비율인데요. 만약 자본금 비율을 맞추지 못한다면 외화 차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시 BIS가 6%에 불과했던 일본 은행들은 생존을 위해 대출 규모를 줄이고 대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기준금리를 2.5%에서 6%까지 1년 3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부동산 열풍이 쉽게 가시질 않자 대출 총량 규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대출을 내주질 않으니 비싼 내 부동산을 사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급매로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게 되자 일본 부동산 가격은 80%나 급락하게 됩니다. 게다가 부실 채권이 늘어나 은행 경영 상황이 악화가 되었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으니 기업들은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게 되고, 아베 총리가 집권할 때까지
침체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본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이해하셨나요? 부동산 하락론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일본에 빗대어 한국도 머지않아 일본 부동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국가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경제 구조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이런 내용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본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